안녕하세요. 저는 리치하우스 커피의 김한정입니다. 저는 생두를 커머셜 위주로 이제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두를. 그래서 이제 저희 뒤에 보시는 이 공장의 내부 사진인데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리치하우스 커피의 김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 헌터이자 커피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주식회사 블루빅센 박창건입니다. 최근에 커피 플렉스라는 책을 썼고요. 커피 헌터 바리스타 그 이전 이야기, 바리스타를 위한 커피 교과서를 집필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는 커피 잡지인 드림 매거진 그리고 월간 커피 앤티에 정기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커피를 한국에 들여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마사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쯤에 아버지가 커피 농장을 시작하셔서 커피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농사 짓는 좀 순탄치 않아서 그때부터 한 5년 전부터 남의 커피를 갖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이제 그런 가양 커피 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M 커피 컴퍼니의 함준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성동구 성수동에서 로스팅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조그마한 안테나 샵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커피 머신 관련해서 카페 장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참 좋습니다. 산과 구름이요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공기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렇게 깨끗한 데서 사시는 분들이 만든 커피이기 때문에 아마 마시는 분들을 더 감동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커피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최종대 원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커피 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카페 컨설팅 전체적인 세팅하는 것들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시장이 더 늘어나고 커피 전반적으로 커피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잘 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Someone who helped me with the coffee story, BMC Company, Camansa, Blue Vixen, Caprawa, Soul Coffee Academy, Rich House.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커피회사 블루빅센 박창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커피 아카데미 최종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BM 커피 컴퍼니의 함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마사 김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치 커피의 김한상입니다. 커피 업계에서 오래되신 분들이고 전부 다 이제 커피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짬이 많다는 이유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자, 우선 이 커피라는 이 음식이 다른 과일하고는 달리 그 수확한 이후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가공 방식을 거치게 되죠. 그 가공 방식이 기술적 공정도 필요하고 또 그 공정의 난이도나 원가에 따라서 그 생두의 가격이나 품질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소비자에서 필요로 하는 품질과 가격의 커피 생산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피 헌터나 커피 프로듀서의 그 존재가 필요하고 또 역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커피 헌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제 커피 바이어라고 그러죠. 커피 생산지에서 커피 생두를 사서 수입해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커피 생산 과정에 관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커피 프로듀서라고 그러죠. 외국에서는 다른 말로 이제 커피 프로세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커피 헌터는 현실적으로는 커피 수입업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커피 생두를 수입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커피 프로듀서는 커피 수입상의 형태로도 존재하고 또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커피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커피 수출상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커피 헌터와 커피 프로듀서를 분류해서 각각의 역할과 또 존재 이유 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 헌터의 경우는 생산이 완료된 커피를 수입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커피 생두를 수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필요로 하죠. 수입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언어적 요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커피 농장들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 바이어들을 상대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언어적 역할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생산지에서 체류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선택을 해서 수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단지 자신이 선택할 커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커피잉 능력은 필요로 하죠. 결과적으로 적정한 품질을 평가하고 또 선택하고 이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커피헌터의 역할이죠. 반면에 커피 프로듀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 커피가 적절한 품질과 가격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그 생산에 대한 부분을 관여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펄핑, 건조 또한 기타 품질에 관여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관여를 해야 되고요. 또 단지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관한 학문적, 경험적 지식을 필요로 하죠. 이는 단순히 수입상의 형태만 띠는 게 아니라 커피 생산지에서 공장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 언어적 장벽을 극복을 해야죠. 최소한 영어는 능통을 해야 되고요. 영어가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그 근로자들이 일하는 산지의 언어에 대해서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준이 돼 주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적절한 품질을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는 헌터하고는 달리 프로듀서는 원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커피라는 것은 생산자에게만 공정한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도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야 되는 사명도 존재하고요. 이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또 이 정확하게 커피 품질을 평가해 나가면서 스텝마다 체크할 수 있는 로스팅 기술, 커핑 기술, 추출 기술, 커피에 대한 많은 관련 기술들을 필요로 하죠. 결과론적으로 소비지에서 필요로 하는 커피의 적절한 품질의 커피를 생산을 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커피 프로듀서입니다. 사실 이 두 개를 칼같이 분리하기는 좀 힘들어요. 대형 커피 헌터들은 생산 과정에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커피 프로듀서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커피 헌터와 커피 프로듀서의 활동을 사진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웹 파치먼트 상태로 품질을 확인하고 수매를 하는 과정입니다. 웹 파치먼트가 소비재에서 소비된 완성된 생두는 아니죠. 중간 단계지만 중간 단계에서 품질을 테스트하면서 수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다음 사진이 프로세싱 머신이 스크린 사이즈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다음 사진은 드라이 파치먼트 상태에서 품질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수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드라이 파치먼트 상태로 적당히 잘 마르고 있는지 함수율 체크를 하는 기계로 함수율 체크를 확인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은 좀 구체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생산 원가의 절감하고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 과정 중에서 유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은 마찬가지로 수시로 품질 확인을 위해서 샘플 로스팅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자,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커피 헌터가 과연 커피 산지에서 이방인이 될 것이냐 또는 친구로 남을 것이냐, 이게 바로 혹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현지인들하고 빨가벗고 목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석가락을 들고 같이 커피밭을 갈기도 하고요. 또 프로세싱을 같이 손발 걷어붙이고 씻어내기도 하고요. 또 현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현지 애들과 놀아주기도 하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커피 헌터로서 단지 바이어가 아닌 현지인의 생산자의 친구로 남을 수 있는 활동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커피 헌터나 커피 프로듀서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닌 제3세계, 그것도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지에서 생활을 하니까 현지화의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흰쌀밥에 김치만 먹어야만 된다고 하면 현지에서 생활하기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적 장벽을 해결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커피 농장들이 커피 수출을 위해서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어에 능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디테일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영어의 장벽은 해결이 돼 있어야만 되죠. 그리고 커피 전반에 걸친 지식, 커피 메뉴, 커핑, 로스팅, 가공, 커피 생유 등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커피 헌터가 됐던 커피 프로듀서가 됐던 비즈니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죠. 따라서 비즈니스에 관한 배경,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자금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또 사오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또는 현지에서 본인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해줄 현지 스텝의 구성도 필요로 하죠. 이 모든 것 중에서 특히 당장 갖춰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든 커퍼가 커피 헌터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커피 헌터는 반드시 커퍼여야만 됩니다. 커피 관련 프로세싱의 모든 기능 중에서 단 하나만 확실하게 습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커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커피 헌터나 커피 프로듀서가 커피를 사와서 소비자에서 파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느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죠. 여러 가지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커피 생산지와 커피 소비지는 지구 반대편과 반대편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혹자에 의하면은 전 세계 유동 물량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물이고 오히려 석유보다 커피가 유동 물량이 많다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속설도 있는 것처럼 커피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의 교류도 단절되어 있고 따라서 중간에서 일을 하는 커피 헌터나 커피 프로듀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커피 농부들이 너무나 힘들게 땡볕 아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당한 보수가 돌아가야죠. 그들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에게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품질에 상응하는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할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생산지와 소비자가 모두가 공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을 중간에서 책정을 해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 것도 커피 헌터나 프로듀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커피 생산지에서 커피 농부들이 소비를 확대하는 길은 물론 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돈을 비싸게 받고 또는 소비지에서 생산지를 배려를 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품질 개량을 통해서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 지구, 글로벌 지구는 어차피 하나의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논하지 않더라도 생산과 소비는 정확히 생산과 소비 곡선에 의해서 적정 가격이 산출되고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고 생산지의 농부들 수입도 올라갑니다. 소비가 늘어나려면은 소비자의 만족이 그만큼 좋아져야 되겠죠. 소비자가 만족하면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품질 개량을 통해서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것, 이것 역시 중요한 커피 헌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결국 커피 헌터나 프로듀서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여는 연결하는 문화 전도사 또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러프하게 커피 헌터와 커피 프로듀서의 역할과 순기능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